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물가 지표를 대기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689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9.6으로 집계되면서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4월 채용 공고가 930만 건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6.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레딧 군단이 타깃을 확대하면서 클로벌 헬스와 웬디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당한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 뜯긴 거액의 비트코인 중 상당 부분을 미국 당국이 회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1시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CPI 지수를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S&P 500 지수도 최고치 부근에 근접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밈스톡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레딧 군단들이 타깃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AMC와 그리고 게임스톱에서 이제는 다른 종목들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떨어진 반면에 S&P 500 지수는 0.0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1% 올랐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기하는 가운데 주요 지수는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권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채용 공고는 930만 건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되었고 4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8.2%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54%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1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완화한 가운데 항공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 장에서도 밈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주요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키우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세계은행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치 3.5%에서 6.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경기 소비재와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SEC는 밈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밈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레딧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인 클로버 헬스의 주가는 장중에 1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8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웬디스 역시 새로운 밈 종목으로 지목되며 25%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MC의 경우 MKM이 매도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기업 내부자 7명이 지난 28일 이후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게임스톱은 7%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항공주들은 CDC가 61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완화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델타항공은 제프리스가 델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60로 올린 가운데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보잉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보잉의 737 맥스 기종 가운데 가장 작은 모델을 30대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애플은 전일 iOS 15와 macOS 몬터레이 등을 공개한 가운데 웨드부시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2022년에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의 주가는 0.8%대 올랐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및 비아디와 함께 애플카에 탑재할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두고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웹서비스는 2022년 중반에 스페인에 오픈할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향후 10년간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아마존의 주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경우 5월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승용차 정부협회에 따르면 5월에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제조한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수출분을 포함해 33,463대로 전월 대비 판매량이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0.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이날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퀄컴은 JP모건이 퀄컴의 5G 기술을 강점으로 언급하며 퀄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0.8%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패스틀리는 자사의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발생해 뉴욕타임스와 레딧 그리고 아마존 등의 사이트가 일시 마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가는 개장 전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돼 사이트가 모두 복구되면서 주가는 결국 1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 법무부가 콜로니얼 송유관 업체가 해킹 세력에 몸값으로 지불한 비트코인 중 상당 부분을 FBI 주도로 회수했다고 발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 우려가 불거진 점과 중국의 단속 강화,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2,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행과 부동산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독일의 4월 산업 생산이 하락세를 보인 점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3% 떨어졌고 반면에 프랑스 깍크 지수는 0.11%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25%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18% 오른 70달러 선을 마감하며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감가 기준으로 7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는 1% 상승한 72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달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2% 떨어진 1,89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수요일 첫 번째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0.3%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여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박찬희 캐스터, 오늘은 어떤 이슈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 속에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무역 지표부터 살펴보면 지난 4월 무역 적자가 월가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4월 무역 적자는 68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69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노동력 부족 속에 4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요. 5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9.6으로 전월에 99.8에서 하락했고 월가 예상치도 소폭 하회했습니다. 소기업 낙관 지수는 4월까지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었습니다. 반면 4월 채용 공고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는데요. 간만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채용 공고는 전월 대비 6% 증가한 930만 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건수였습니다. 채용 공고는 숙박 음식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제시했는데요. 세계은행의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향후 증시 향방을 정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발표됐던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체크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또 더 나아가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 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만 450번 넘게 거론하면서 중국이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무역대표부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도 마련되고요. 미 고위 당국자는 기동 타격대를 통해서 공급망의 문제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무부는 자동차 생산 등에 필요한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있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요.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철강 등에 부과한 고율 관세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 중 4가지 핵심 분야,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 광물, 그리고 제약에 대한 부분을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동맹의 핵심 정부 당국자와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밈 주식의 열풍이 지속됐습니다. 레딧 군단이 타깃을 확대하면서 이번에는 클로버헬스와 그리고 웬디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클로버헬스 어제 전거래 일에도 32%가량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밈 주식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최근 밈 주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일명 레딧 개미들이 다음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날 클로벌 헬스와 웬디스 등이 새로운 타깃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밈 주식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밈 스톡 트래커라는 사이트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식이 클로벌 헬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게임스톡과 블랙베리 그리고 AMC가 뒤를 이었고 웬디스는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클로벌 헬스는 88% 급등했는데요. 페이스북 부사장 출신 차마트 팔리아피티아의 스펙 기업을 통해 상장된 클로벌 헬스는 의료보험 스타트업입니다. 한편 패스트푸드 회사인 웬디스는 특별한 소식 없이도 오늘장 25% 올랐는데요. 시간의 거래소도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레딧의 타깃으로 선정된 게임스톱은 올 초 대비 1,450%, 그리고 AMC는 무려 2,430% 폭등했기 때문에 클로벌 헬스와 웬디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클로벌 헬스는 유통 주식의 32.7%가 공매도됐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주식이 갑자기 뛰어오르면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레딧 개미들은 클로벌 헬스의 큰 공매도를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의 스퀴즈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 게시판에는 클로벌 헬스가 숏 스퀴즈에 나올 수 있도록 완벽히 설정되어 있다면서 지난주 AMC가 급등했던 것처럼 클로벌 헬스 역시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이러한 레딧 광풍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레딧의 밈 주식 열풍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올 여름에 크게 주저앉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TIG의 엠마누엘 전략가는 앞서 밈 주식들의 투자 열기가 식으면 지수도 약세를 보였다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박찬희 캐스터가 소개해준 것처럼 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들 순서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점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2주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졌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오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미국 정부 차원의
간의 움직임에 오늘 가상화폐 시장도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 내 랜섬웨어 공격 사태와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미친 영향 그리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유명 기업과 공공 인프라 시설들이 타깃이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11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랜섬웨어 공격과 비트코인의 역할 등이 주된 논제가 될 전망입니다. 복수의 미국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법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 및 추적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로이 블런트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와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랜섬웨어 몸값 지불에 악용되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사법당국은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몸값으로 지불한 75비트코인 중 63.7비트코인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해커단체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공격자들에게 수시간 만에 비트코인으로 약 500만 달러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엿새 만에서야 송유관을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단 미국 FBI 국장은 지난해부터 다크사이드를 추적해왔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지불받은 가상화폐 월렛을 찾아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처럼 보인다며 나는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반대 의사를 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35,000달러 선도 붕괴되면서 33,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약세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623달러를 찍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폭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나타낸 건데 박천희 캐스터, 전광후약의 테슬라 오늘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기업은 전기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인데요. 기사를 보면 테슬라가 중국 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5월 한 달간 중국 고객들에게 약 2만 2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요. 이는 4월 판매량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 3월 3만 6천 대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벌어진 한 테슬라 차주의 돌발 시위를 계기로 중국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5월 판매량을 고려할 때 중국 내 여론 악화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조사된 5월 인도 차량은 중국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주문된 물량이기 때문에 여론 악화가 판매량에 얼마나 충격을 줬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식은 0.25%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자율주행 전기차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여러 자동차 기업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애플이 이번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과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보면 애플은 중국의 CATL 등과 배터리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협상은 초기 단계로 애플이 배터리 공급 업체들에게 제조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다만 매체는 CATL이 비용 문제와 미중 갈등을 이유로 미국 공장 건설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 7년 동안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온 애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 파트너를 찾아 나섰지만 사실상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하청업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은 0.67% 상승했습니다. 박찬희 그리고 강다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CNBC가 바라본 S&P 500 내 기대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특정 주식들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CNBC는 이런 기업들의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빵주 등 월가 IB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여러 종목들 가운데 매수 의견이 75% 이상 제시된 기업들, 또 상승 여력이 15% 이상 남아있는 회사들을 리스트에 정리했는데요. 그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오른 건 빵주였습니다. CNBC는 빵주 가운데 아마존과 페이스북, 알파벳을 목록에 담았는데요. 최근 눈에 띌 만큼 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은 여전히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1%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33% 넘게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JP모건은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를 인수한 건 최고의 아이디어였다면서 이번 결정이 아마존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MGM의 인수로 인해 앞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경쟁력이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 탄 스트리밍 기업들에 비해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스북의 지난 실적 발표가 놀라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페이스북의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면서 새로운 광고 포맷과 사용자 수 증가로 인해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월가에 주목받았는데요. 표를 보시면 두 기업들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80% 이상이 현재 매수 의견 제시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애쉬입니다. CNBC에 오른 기업들 가운데 두 기업의 상승력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앞으로 1년 동안 44% 넘게 오를 거라고 집계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 니드엠은 앞으로 메모리 사이클의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애쉬 역시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평가 받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커머스 사업에 힘입어 이미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애쉬의 주가가 36%는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팝을 약 1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뜻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IB들 가운데 애틀랜틱 에퀴티스는 애쉬가 여전히 온라인 시장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다면서 이 유리한 위치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텔레플렉스와 서비스나우 모두 90%에 달하는 엄청난 매수 비율 애널들 사이에서 집계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CNBC가 선정한 S&P 500 내 기대주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이슈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헬스테크 분야의 유망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진단 분야 종목에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인데요. 최근 유전자 관련 기술 비용이 감소했고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진단 키트 보급 등 비슷한 검사들을 처리하는 절차가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계가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유망 종목은 이그젝트 사이언시스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최대 암 진단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총 마진율이 현재 70%로 3년 안에 6%포인트 더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인프라 설비를 활용해 새 제품을 빨리 상용화할 수 있다며 분석가들은 500억 달러 규모의 암 조기 진단 분야, 그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은 암 유전자 진단 테스트 전문 기업 네오지노믹스입니다. 매년 100만 건의 암 검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매출은 20% 넘게 성장했습니다. 또 경쟁사인 클레리언트와 제노틱스 등을 인수하면서 앞으로도 상당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단트 헬스는 액체 생검 키트라고 불리는 혈액 검사 진단법으로 유명합니다. 총 마진율이 현재 68%고 골드만은 이것이 2%포인트 더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역시 조기 진단 MCED 시장을 발판 삼아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장기 이식 검사 회사인 케어DX입니다. 케어DX는 신장과 심장, 폐 이식에 있어 비침투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비용과 합병증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케어DX가 기증자 매칭에서부터 이식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관여하는 점을 유망하게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의 선택을 받은 헬스테크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찾아오겠습니다.